오늘 먹은 점심때 먹은 김치찌개 있죠? 그리고 어제 우리가 배고파서 잠깐 먹었던 빵, 그리고 저희 중개 수수료에도 부가세가 포함이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걸 내고 있습니다. 그럽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이거에 예정신고, 확정신고 해서 총 1년에 4번을 해야 되지만 개인인 경우에는 확정신고 2번만 하셔도 무방합니다. 저희처럼 상가 사무실 법인 상대를 많이 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 저는 처음부터 일반 과세자로 시작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코봉TV입니다. 오늘은 부가세 이 정도는 알고 있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공인중개사 일을 하면서 세금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좀 알고 계실 게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많이 입에 오르내리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항상 말씀하지만 저는 공인중개사지 세무사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는 것임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부가가치세, 부가세란 뭔가요? 사전적 의미를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란 거래 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조세로서 간접세의 일종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재화 및 용역 가격의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네이버에서 제가 검색을 한 거고요. 보통 사람들이 많이들 모르고 계시는데 이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오늘 먹은 점심때 먹은 김치찌개 있죠? 그리고 어제 우리가 배고파서 잠깐 먹었던 빵, 그리고 저희 중개 수수료에도 부가세가 포함이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걸 내고 있습니다. 그럼 부가세가 없는 물품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가공하지 않은 쌀, 채소, 책, 토지 등은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상가나 사무실을 분양받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분양 계약서를 보시면은요, 건물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붙어 있어요. 하지만 토지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붙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우리가 공인중개사 하면서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는 걸까요? 요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간략하게 좀 드릴 건데요.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1월에서 3월, 4월에서 6월을 상반기라고 하고요. 또는 제1기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7월에서 9월, 10월에서 12월 하반기 또는 제2기라고도 합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이거에 예정신고, 확정신고 해서 총 1년에 4번을 해야 되지만 개인인 경우에는 확정신고 2번만 하셔도 무방합니다. 물론 개인사업자도 환급이나 기타 다른 이유가 있을 경우에 예정신고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세 번째, 지금 보시면 간단하게 제가 부가가치세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예시표를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이 예시표는 처음에 오픈을 해서 4개월, 그 다음에 나머지 6개월을 갖다 1년간을 갖다 예시표를 한번 작성을 해보았는데요. 처음에 지금 4개월치를 보시면 처음에 인테리어 사무실 인테리어를 하면서 1650만원, 인테리어 비용 1500만원에 부가세 150만원 냈고요. 그 다음에 4개월 동안의 임대료, 광고비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매입 금액으로 2900만원, 그 다음에 부가세 29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4개월 오픈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매출 부분은 좀 상당히 좀 약한 부분이 있네요. 1600만원에 160만원에서 1760만원 지금 매출을 일으켰고요. 이거에 대해서 상반기 때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되면 160만원에서 290만원을 마이너스 하게 되면 130만원이 나오거든요. 이 금액을 미리 제가 지불을 했기 때문에 나라에서 환급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보통 저희가 개업 초기에 상가 같은 거나 사무실 같은 경우 인테리어 비용 등을 갖다가 매입을 많이 하게 되면 환급이 되는 이유가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 때를 보시면은 6개월치 이제 하반기는 정상적으로 이제 하는 건데요. 우리가 인테리어 비용은 없겠지만 기타 매입하고 임대료하고 광고비하고 해서 매입이 2200, 부가세 220해서 2420만원을 지금 지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 때는 조금 열심히 하셔가지고 8400만원에 840만원,
내 수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부가세 신고를 하실 때 매출에 대한 부가세 840만 원에서 매입에 대한 부가세 220만 원을 차감을 하면 620이 나오는데 받아놨던 돈에서 요 620만 원을 나라에다 부가세 납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뭐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출 부가세 마이너스 매입 부가세, 요게 부가세 신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로 사업자를 낼 때 부가세 납부 형태로 따라서 사업자가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많이들 알고 있는 일반 과세자 그리고 간이 과세자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매출액 기준인데요.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이 되면 일반 과세자로 자동 변환이 되고요. 관이 과세자는 조금 영세하다 해서 8천만 원 이하를 관이 과세자를 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바뀐 지가 좀 얼마 안 됐습니다. 2021년 7월에 원래는 4,800만 원이 기준이었거든요. 저도 8천만 원으로 바뀐 거를 최근에 좀 알게 되었는데 이게 좀 상향이 됐다라는 것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관이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뭐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뭐 이렇게 세무 쪽에서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업무를 좀 편하게 하실 수는 있어요. 그 세무 쪽에 관해서는. 근데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저희처럼 뭐 상가하고 사무실 또는 법인을 많이 상대하는 업체 쪽에서는 업무 진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보통 주택이나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관이 과세자로 시작을 해서 매출 금액이 뭐 일정 수준 넘어서면은 8천만 원이 넘어서는 거겠죠. 일반 과세자로 자동 전환되는 경우로 많이 쓰는데요. 저희처럼 뭐 상가 사무실 법인 상대를 많이 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 저는 처음부터 일반 과세자로 시작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자세금 계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는데요. 뭐 전자세금 계산서 요즘들 많이 쓰고 계세요. 뭐 지금 보시면은 이거를 사용은 하고 계시는데 정확하게 그 내용을 좀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전자세금 계산서가 의무 발행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의무 발행이거든요. 매출이 적던 뭐 크던 간에. 근데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 현재는 전년도 매출, 그러니까 직전년도 매출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 발행 대상이지만 아직까지 그 이하인 경우에는 의무 발행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2022년 7월부터는 뭐 전년도 매출이 2억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3년도부터는 1억 원 이상의 개인 사업자도 의무 발행 가입을 해야 된다고 하니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이제 좀 팁을 드리자면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제가 의무 가입이 아닌데 하고 있잖아요. 개인 사업자라서. 그런 경우에는 전자세금 계산서도 쓸 수 있지만 종이 세금 계산서도 병행해서 쓸 수 있으니까 일단은 의무 발행 대상자가 아닐 때 조금 연습을 하면서 요거를 갖다 익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공인중개사 사무소 하며 부가세 이 정도는 알자를 마칠까 합니다. 저희가 뭐 세무사는 아니지만 이 정도의 기본 지식은 있어야지 신규 사업자를 내는 손님들한테 상대를 해서 응대를 해드릴 수도 있고요. 법인들에게도 조언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책고봉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